미나상, 건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금과 반타금에 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본어의 타금과 반타금에 대해 알고 읽고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학습해 볼까요? 오늘은 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배운 46자의 글자를 청음이라고 합니다. 청음은 성대의 떨림이 없이 맑게 나는 소리를 말하죠. 그럼 지금부터 배울 타금은 무엇일까요? 타금이라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흐린 소리, 탁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맑은 소리가 흐리게 나게 되면 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청음과는 반대로 성대의 떨림이 생기게 되죠. 타금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청음의 자음을 부드럽게 발음하여 목이 떨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잠시 후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우선 타금의 글자는 모든 청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50음도의 10줄 가운데 4개의 줄, 즉 4개의 행에만 해당합니다. 두 번째 줄 카행, 세 번째 줄 사행, 네 번째 줄 타행, 그리고 여섯 번째 줄 하행만 타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금을 쓸 때는 탁점이라는 점 2개를 청음 오른쪽 윗부분에 써주면 됩니다. 한글도 발음이 달라지면 글자가 달라지듯 히라가나도 청음에서 타금으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탁점을 붙여 표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각 행별로 타금의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행은 우리나라 말의 기억이 단어 중간에 왔을 때의 발음과 비슷합니다. 타금을 쓰는 방법과 순서는 처음에서 배운 것과 같습니다. 카에 탁점이 붙으면 가로 발음이 됩니다. 타금 가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카라는 히라가나를 쓸 때 주의할 점 중 하나가 세 번째 획이었죠. 점을 찍지 말고 짧은 선으로 써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점으로 찍게 되면 타금을 쓸 때 탁점 2개와 헷갈려 짧은 선 2개만 쓰고 세 번째 획의 짧은 선을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금 가를 쓸 때는 청음 카를 정확하게 쓰고 탁점을 써주세요. 발음을 듣고 획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가, 필순에 유의하며 적어볼까요? P에 탁점을 찍으면 발음이 기로 변하게 됩니다. 듣고 써볼까요? 기, 기, 그럼 쿠는 어떻게 될까요? 네, 구로 바뀌겠죠? 구, 그, 구도 직접 써보겠습니다. 캐도 탁점을 찍으면 게로 바뀝니다. 캐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었죠? 네, 직선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곡선으로 내린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와 세 번째 획이 서로를 마주 보도록 곡선으로 획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점을 붙이면 탁은 게가 되는 것이죠. 게, 게, 예쁘게 써볼까요? 가행 마지막 글자 고를 보겠습니다. 역시 청음 코에 탁점을 붙여 고라고 발음합니다. 코도 두 획을 직선으로 쓰지 말고 동그랗게 써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탁점을 써주세요. 고, 고, 직접 써볼까요? 여러분, 청음과 타금의 발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가 되었나요? 앞서 청음은 성대가 울리지 않는 무성음이고 타금은 성대가 울리는 유성음이라고 했는데요. 이해가 잘 안되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손가락을 목에 대어 보세요. 그리고 가, 기, 쿠, 게, 고 발음을 해보세요. 어때요? 목의 떨림이 거의 없죠? 지금부터는 손가락을 목에 대고 가, 기, 구, 게, 고를 발음해보세요. 어때요? 청음과 비교해보면 목의 떨림이 있죠? 이렇게 목의 떨림이 있는 음을 유성음이라고 하고 타금은 청음의 자음을 유성화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번엔 자행입니다. 자행음은 우리말에 없는 음이라 발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행음은 사행과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같습니다. 혀끝을 아래쪽 잇몸에 대고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발음하면 됩니다. 먼저 청음 사이에 탁점이 붙으면 자가 됩니다. 자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발음은 다음에 배울 글자 요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로 발음하지 않고 자로 발음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 발음도 한번 해보고 써볼까요? 자, 자, 시에 탁점이 붙으면 어떻게 발음될까요? 네, 지로 발음이 됩니다. 지, 지, 직접 써볼까요? 다음 글자 스에 탁점이 붙으면 즈가 됩니다. 발음 기호를 잘 보고 성대의 울림을 생각하며 발음해 볼까요? 즈, 즈, 즈도 직접 써보겠습니다. 다음 글자 세에 탁점이 붙으면 제가 됩니다. 제, 제, 한번 써볼까요? 마지막 글자 소에 탁점이 붙는 글자 조입니다. 이 조도 조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조라는 발음도 요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도 발음을 듣고 한번 써보세요. 조, 조, 자행의 글자는 앞서 언급했듯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므로 발음에 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선생님이 이 발음을 처음 연습할 때에는 목의 떨림을 더 많이 주도록 발음하여 연습했습니다. 나행의 글자를 알아볼까요? 타에 탁점을 붙이면 유성화되면서 나로 발음됩니다. 따, 따, 직접 써볼까요? 다음 글자 치에 탁점을 붙여보겠습니다. 치의 치읓 자음을 유성화하면 우리나라의 지읒 발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가 됩니다. 지, 지, 한번 써볼까요? 다음 츠에 탁점을 붙이면 즈가 되겠죠? 즈, 즈, 즈를 직접 써보겠습니다. 네 번째 글자 태입니다. 태에 탁점을 붙이면 네가 되겠죠? 대, 대, 필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입니다. 토에 탁점을 붙이면 그렇죠. 노가 되겠죠? 도, 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알겠죠? 도도 써보세요. 이번엔 마행입니다. 마행 발음은 입술을 다물었다 내는 소리로 우리말 비읍으로 자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냅니다. 히읗음을 유성화하여 비읍으로 나타내는 마행 함께 볼까요?
첫 번째, 하에 탁점을 붙여 바라고 발음합니다. 바, 바, 써보세요. 두 번째, 히에 탁점을 붙이면 비가 되겠죠? 비, 비, 비도 획순에 맞춰 써보겠습니다. 후에 탁점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네, 부가 됩니다. 부, 부, 함께 써볼까요? 네 번째, 해에 탁점이 붙으면 매로 발음이 되겠죠? 베, 베, 써보겠습니다. 마지막 글자 호에 탁점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들어볼까요? 보, 보, 네, 보입니다. 보 함께 써볼까요? 이렇게 타금, 바, 미, 무, 베, 보까지 모두 학습하였습니다. 잘 듣고 서로 다른 점을 찾아 말해볼까요? 먼저 두 가지 단어를 듣고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ここ、午後、 무엇이 다르죠? 네, 하나는 코코라고 발음했고 또 다른 하나는 고고라고 발음했습니다. 직접 써보면 코코는 이렇게, 그리고 고고는 이렇게 쓰겠죠? 왼쪽의 코코는 여기를 뜻하고 오른쪽의 고고는 오후를 뜻합니다. 이렇게 탁점의 유무에 따라 발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도 일본어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탁점을 확인하고 정확히 쓰고 발음해 주세요. 이번엔 반타금입니다. 반타금은 히라가나 청음 오른쪽에 동그란 반탁점을 붙여 만든 글자입니다. 반타금도 타금과 같이 모든 청음에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하행의 글자에만 반탁점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반타금은 하행의 글자에 반탁점을 붙여 쓴다고 했죠? 반타금이 되면 하행의 자음 흐가 프로 바뀌어 발음이 됩니다. 하에 반탁점이 붙으면 파, 히는 피, 후는 푸, 해는 패, 호는 포가 됩니다. 반타금 직접 듣고 써볼까요? 파, 파, 피, 피, 푸, 푸, 페, 빼, 보, 뻐, 다음 세 가지 사진을 보면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진들이죠. 각각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항, 방, 방, 네, 항, 방, 팡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항이라고 했습니다. 30분의 다른 말, 우리나라에서는 반이라고 하죠. 일본어에서 항은 이 반을 뜻합니다. 두 번째, 방이라고 했는데요. 방은 밤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팡이라고 발음한 것은 빵을 뜻합니다. 빵을 쓸 때는 카타카나로 원래 표기합니다.
써보면 비슷한 글자인데 타금과 반타금의 차이로 뜻도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도 이 점에 유의하여 바르게 기억하고 구별하여 사용하길 바랍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고 어떤 글자를 넣으면 좋을지 골라 써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はじめまして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표현 하지메마시테입니다. 그럼 타금 지를 써야겠네요. 두 번째, ありがと 고맙다는 표현의 아리가또. 아리 다음 가가 들어가야 하니 이번에도 타금 가를 써야겠네요. 마지막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う散歩 산책은 산뽀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반타금 포를 써야겠네요. 여러분 모두 잘했습니다. 이제 히라가나는 모두 다 잘 읽을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음식 문화를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미나상, 맞다네.